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인문주간 인공지능 시대의 그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식후에 그 인문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그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는 녹화를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생성형 AI로 마음 힐링 기획하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생성형 AI로 마음 힐링 기획하기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이미지를 그려본 겁니다. 이 이미지는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치유와 안정을 나타내주는 그 이미지로서 저희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어,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준비를 힐링을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그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 힐링 기획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의 힐링 메시지가 그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의 그 핵심은 이 마음 힐링 기획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획하기에서 가장 핵심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을 스토리링을 잘 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 잘 그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 만들어 본 이미지인데 요즘에 이제 웹툰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한번 이런 이미지를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크게 5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 가능성,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챗 GPT를 잘 활용해서 그 세계관을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핵심이 이 세계관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마음 힐링 세계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실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챗 GPT와 함께하는 힐링 세계관 그 설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 5번째로 세계관 설정과 힐링 메시지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목차에 맞게 이 첫 번째 챗 GPT 소개와 활용 가능성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챗 GPT와, 에 대한 소개인데요. 챗 GPT가 뭐냐? 챗 GPT는 바로 그 자연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GPT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챗 GPT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 주어진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설명한 이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텍스트를 주어지게 되면은 그 텍스트를 이 챗GPT는 맥락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인지를 분석을 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된 내용을 보고, 또 그 후에, 답변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또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화를 이 챗GPT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이 주제에 대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질문을 답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이때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이 하는 대학생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과 대화하는 형태로 그 능숙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단순한 그 대화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학습의 보조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의 핵심 기능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용자가 던진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제안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챗GPT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에 관련한 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하나는 이 챗GPT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자기가 표현을 하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챗GPT가 뭐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 속에는 바로 그 챗GPT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하나를 다 설명을 하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그 챗GPT를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챗GPT를 칠 때 우리 보통 크롬이나 이런 데서 HTTPS 하고 챗 오픈 AI.com이라고 하는 거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샌드 메시지 속에다가 어 자기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와 같이 챗GPT가 해줍니다. 지금 현재 챗GPT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료 버전 말고 무료 버전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이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챗GPT를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챗 오픈 AI.com이라고 도메인명을 치고 사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 프로그램들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챗 GPT에서 나온 텍스트를 이런 곳에다가 삽입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챗 GPT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미지를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챗 GPT 안에 있는 이 챗 오픈AI.com에서만 하더라도 아까 보여줬던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이미지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활용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챗GPT 소개와 활용 가능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프롬프트는 뭐냐면 아까 대화 상자에서 그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챗GPT에다가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작업 맥락,
게시, 페르소나, 형식, 어조 이거를 쓰는 내용인데요. 이따가 이제 그 사례는 이따가 보여줄 텐데 보통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거를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논문 초록을 뭐 300자 이내로 요약해줘 그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뭐 300자로 요약해줘. 이런 것들은 다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맥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배경 지식, 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도출하도록 도운 역할을 하는데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맥락적인 요청을 할 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심리학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심리학 연구 논문 중에서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만 다뤄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구 중에서 마음 공부와 관련된 내용만 다뤄줘. 뭐 지금 현재 연구된 논문 중에서 마음 힐링과 관련된 내용만 다뤄줘. 이런 것들은 맥락이라고 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샘플인데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애를 쓰면 됩니다. 챗 GPT가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 학부모와 대화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면이라고 하면 그게 애시죠. 내가 무엇을 원한다면 어,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음 힐링인데요. 마음 힐링과 관련된 내용을 나는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애시가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페르소마인데요. 페르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페르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페르소마의 애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담사처럼 이야기해줘. 뭐, 내가 전문가처럼 이야기해줘. 내가 대학생처럼 이야기해줘. 내가, 일반 학생처럼 이야기해줘. 나 초등학생처럼 이야기해줘. 내가, 여성을 대표하는 전문가처럼 이야기해줘. 뭐, 이렇게, 어떤, 어,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페르소나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관련된 건데요. 이 형식은 어떤 거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응답의 형식을 지정하는 정보를 이렇게 보여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5개의 핵심 포인트를 목록으로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마음 공부에 관련된 어, 어, 어떤 목록을 정리해줘. 그러니까 마음 공부 핵심 포인트를 목록으로 정리해줘. 그래서 마음 공부의 핵심 포인트를 5개 목록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형식의 애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조의 애를 보자. 어조라고 하는 거는 친근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식적인 어조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뭐 전문가의 어조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 구성 요소들은 챗 GP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으면 챗 GPT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 맥락, 그다음에 애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페르소나는 어, 어조를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에 맞춰서 응답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적절한 이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야만이 챗 GPT가 올바르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하는 방법이 있듯이 챗 GPT 생성형 AI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그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데서도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마음인문학 연구소는 마음 공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마음 공부 안에 마음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는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면서 어떤 사용자의 질문이나 대화 내용을 분석해갖고 이, 이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는 복잡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어떤 감정적 소통에도 뛰어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가지고 어떤 사용자의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거나 스트레스를 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치유에서의 이 대화형 AI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AI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응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사용자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호소할 때 챗GPT는 이 공감과 바로 위로의 그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조언이나 명상 같은 심리적인 안정 기법을 추천을 하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그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감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와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공감과 이로와 어떤 맞춤형 조언과 정서적 안정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GPT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나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내가 볼 수 있고, 나를 내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나한테 정서적 안정을 시켜주면서 나한테 맞춤형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바로 마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GPT를 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은 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 이 스트레스 사용자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ChatGPT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풀 수 있도록,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편안한 소통을 제공하기도 하고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기 성찰하는 도구로서 또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 저희 지금 오늘 강좌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상 동의를 통해서 편안함과 안정을 하는 방법, 자기 성찰 도구에서 감정 정리와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 활용법을 통해서, 여기 이 챗GPT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이 정보 제공을 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AI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은 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 그럼 힐링 콘텐츠의 세계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힐링 콘텐츠에서
어떻게 세계관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계관을 잘 정리를 하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나의 그 스트레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챗GPT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힐링 콘텐츠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콘텐츠만 잘 이해를 해도 챗GPT를 통해서 어, 요즘에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감정 프로그램, 마음 공부 프로그램, 마음 치유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챗GPT에서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데 그 영상을 가지고도 마음 힐링 그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이 뭐냐?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계관은 콘텐츠가 펼쳐지는 전체적인 배경이나 규칙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예, 즉, 이 콘텐츠,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이야기의 분위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기본 틀이 되는 거죠. 마음 힐링 콘텐츠에서의 세계관은 사용자가 이 경험하게 될 이 치유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평온한 이 숲속, 그에서 아니면은 뭐 고요한 바닷가에서 아니면 따뜻한 커피숍과 같은 세계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용자는 어떤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안정감과 휴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치유의 여정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관이 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겠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 사용자의 감정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푸른 자연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따뜻한 안정된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갖는 특성은 사용자들이 콘텐츠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어, 힐링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데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힐링이 되겠죠. 이처럼 세계관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감정적 안식처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그 치유를 위한 세계관 설정의 핵심 요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세계관을 설정할 때는 항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관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직관적일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색채는 부드러운 색채의 자연 환경, 그리고 시간은 느린 시간의 흐름을 상상하게 하는 장소라든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치유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데서 이제 마음 상태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앞으로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세계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메타에서는 특수한 그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 안경을 쓰고 그 안경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의 아이디어를 만들 때 이런 세계관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어떤 세계관이냐? 내가 아까도 설명한 평안한 숲속에서 고요한 바닷가에서 따뜻한 커피숍에서 나를 치유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들을 아이디어로서 제공을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이 세계관 설정은 마음 힐링 콘텐츠에서 이 사용자와 이 콘텐츠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잘 구성된 세계관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힐링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이 치유에 미치는 이제 영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계관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연 환경과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이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감정적 편안함을 주면서 는 역할을 해서 이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관의 콘텐츠가 좋으면은 깊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몰입을 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수용을 하게 되겠죠. 이 세계관은 하나의 큰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어,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계관과 힐링 메시지가 어떻게 정렬이 되고, 어, 어떻게 정렬이 되냐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연 환경은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시면 먼저 세계관의 힐링 메시지가 어떻게 조화가 됐을 때 높은 효과성이 나오는지, 뭐 어떻게 잘못되면 낮은 효과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렬을 해야만이 높은 정렬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도표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효과가 높으려면 이 계절의 그 변화나 긍정적인 변화가 잘 주어져야, 음, 그 힐링 메시지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적인 배경을 넣을 것인가. 이제 정적인 배경은, 잘못, 정리가 되면은,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수가 있겠는데요. 정렬을 잘못시키면은, 어, 이미지에서도 저희가 만들 때, 콘텐츠를 만들 때, 어, 또 이 정적인 배경을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또 쓰게 되면은 또, 이 콘텐츠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를 위한 세계관 설정의 핵심 요소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힐링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힐링 컨텐츠의 이 힐링 세계관을 애시는 힐링 세계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힐링 세계관은 바로 이제 그 안전한 환경. 이 자연의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조화롭고 안전한, 안정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드러운 색감을 써야 돼요. 부드러운 색감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보면은 이 휴식 공간인데요. 바로 신체와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 활동인데 이건 심신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캐릭터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람들 간의 친밀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고 바로 이제 주변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감정적
지지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힐링 세계관은 안정과 편안함, 상호작용과 정신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환경을 지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심신의 회복과 정서적 평온을 돕는 공간으로서의 그 프로그램 개발의 유형에게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웹툰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렇고, 힐링 세계관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어, 그 프로그램에 그, 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힐링 세계관을 잘못 만들어주면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받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 그, 챗 GPT 생성형 AI를 가지고, 웹툰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마음 힐링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마음 공부 프로그램도 바로 이런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어, 그 세계관을 통한, 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특히 이제 생성형 AI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세계관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계관을 만들 때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의 안식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만들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계관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테마로 하는 숲속의 안식처를 만든다고 할 때, 이때 이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미 이제 제가 예시를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처음에 딱 만나게 되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을 치유의 숲속 안식처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세계관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창한 나무숲들 사이에서 작은 오두막이나 호숫가 주변을 배경으로 만들면서 자연의 소리와 산들바람이 사용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나무 아래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캐릭터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서로 따뜻하게 교류하면서 사용자에게 마음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예시를 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예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찾아내는 게 좋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챗 GPT에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프롬프트에서 치유의 숲속 안식처라는 나는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이 세계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 예시를 들어줘 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치유의 숲속 안식처에서 자연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줘. 그럼 또 거기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줘. 그럼 또 만들어줍니다. 캐릭터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봐. 그럼 또 만들어줍니다. 뭐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이제 PPT로 설명했지만 이따가 이제 한 번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해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만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만 잘 만들어주면 생성형 AI하고 대화하면서 충분히 치유의 숲속 안식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어, 제목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숲속에서의 치유 안식을 제공할 수 있지? 어떻게 울창한 나무를 만들 수 있지? 호숫가의 오두막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자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조화로운 캐릭터는 어떻게 할 수 있지?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챗 GPT 속에서 이렇게 직접 해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힐링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것들의 그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요, 이런 거죠. 힐링 속 완시체 속에서의 소 주제들을 보면 울창한 나무들, 호숫가의 오두막, 자연의 소리, 조화로운 캐릭터, 평화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쭉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쭉쭉 상상하면서 또 이거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메타버스나 이런 데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그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정의들을 잘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챗GPT라는 그 생성형 AI 속에서 쭉 대화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는데 이게 하나의 큰 테마로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애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를 한번 쭉 속에 들어가 보세요. 눈을 통해서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안 한번 쳐다보시면, 저기 나무가 있네요. 사람이 있네요. 이 오두막집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그 챗 GPT 프롬프트에다가 이걸 넣어준 거죠. 자연 속에서 힐링을 테마로 하는 숲속의 안식처입니다. 이 세계관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나 호숫가 주변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연의 소리와 산들바람이 사용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나무 아래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에서는 캐릭터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서로 따뜻하게 교류하면서 사용자가 마음을 열고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 내용을 이미지로 나타내 초월하고 그 아까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직접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텍스트를 생성형 AI 프롬프트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사운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는 게 이미지, 영상, 사운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구, 도와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계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이 세계관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내리면서 가면은 이들은 이걸 다, 어, 이해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휴양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바다의 휴양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어떤 요소로 만들 것이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혜택이 나오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이 소주제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때 요소에는 자, 푸른 바다를 한번 써보겠다. 이때 바다는 광활한 풍경은 뭐 때문에 쓰냐? 그러면은 편안함, 심리적 안정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하얀 모래를 써보겠다. 이거는 뭐냐면 음, 우리가 그 모래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맨발로 걸어가는데 이 맨발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바로 힐링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잔한 파도죠. 이거는 파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사람들한테 긴장을 풀어주면서 명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사용하는 사운드라고 보면 돼요. 잔잔한 파도. 그때 이제 활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게 되냐면, 해변에서 누워서 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하는 게 이제 누워서 쉬기죠. 그 다음에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면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상쾌함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색을 해요. 이거는 자신의 나의 생각과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색을 하는 것을 또 활동하는 것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요. 휴식,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바로 심리적 탈출을 해주는 이 해변의 환경에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심리적 탈출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텍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죠. 바다의 휴양지라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바다의 휴양지라는 그림을 이제, 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설명한 이 내용을 이미지로 나타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누워서, 자, 힐링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누워보시면 좋겠죠. 잠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자, 여기 기러기도 있네요. 누워있네요. 자, 여기에 모래가 있는데 여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나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 바닷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직접 자기 자신이 이 속에 들어가고 여기 여러분이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영상, 이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잘만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 힐링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아마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힐링 프로그램 하면은 여러분들은 심리 전문가, 마음 공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음 공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어, 힐링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마음 공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한번 보죠. 이번에는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을 주제로 예시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마을의 주요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을 제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늑한 환경 속에서 긴밀한 공동체로서 여기에서 일일 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기는 이런 것을 줄 수 있죠. 온기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은 마을을 이 따뜻한 분위기와 환경에서 조성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어떤 거냐면 구성원들이 마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학생들이 이 왕따를 당하면서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마을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임을 느끼게 하는 소속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는 거는 바로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은 마을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적고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거죠. 아늑한 환경이라는 세계관의 요소를 보면은요, 작은 집들을 만들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정하고 소박한 주택들이 모여있는 아늑한 주거 공간을 형성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경치 좋은 시골, 이를 속에서의 그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죠. 이 경치 좋은 시골에서는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평온함을 제공하고 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일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 시장은 뭐 신선한 과일이죠. 바로 내가 요즘에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받아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유로운 시간. 바로 요즘같이 막 어려운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상당히 좋겠죠. 자, 이런 긴밀한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작용,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따뜻한 미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러한 요소의 그 세계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은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그 영상을 하면 좀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미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음, 사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요청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사운드 소리가 나옵니다. 어,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건데 영상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면서 그 대화하는 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료 버전에서는 생성형 AI 챗GPT 무료 버전에서는 없고요. 다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약간 다르고요. 요즘에 이제 무료 버전도 조금씩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연습을 하려면은 무료 버전 가지고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유료 버전이 됐을 때 이렇게 제대로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 동안 한번 쭉 이걸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그 요청한 이 프롬프트의 세계관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예시는 부드러운 판타지 세계입니다. 음, 여기에 요소는 이 부드러운 판타지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마법적 요소나 캐릭터 상호작용이나 사용자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음, 자기 떠다니는 이 섬들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이거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전달하는 세계관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법 생물들은 판타지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상상력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물도 말하는 동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들이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어, 동물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화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모험과 탐험의 요소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그 요소는 바로 이제 유니콘, 뭐 드래곤 이런 그 신화적 존재를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 사용자 경험에서는 이 창의적인 탐험 이게 이제 바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서 감정적인 안정이 되는데 이거는 정서적 안정을 찾아주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에세이들 잘 활용해가지고요. 보시고 우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힐링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이 세계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힐링 콘텐츠를 제작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주제를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 설정을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배경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걸 통합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주제 설정할 때는 이 힐링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세계관의 첫 단계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힐링 콘텐츠의 주제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지,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완화, 아니면 자존감 회복 같은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용자가 다루고 싶은 감정이나 경험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캐릭터 설정인데요. 사용자가 감정적 연결을 하는 이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속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씨 콘텐츠에서 캐릭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가 그 캐릭터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고 그 주인공을 돕는 따뜻하고 현명한 조력자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캐릭터의 디테일을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 설정인데요. 배경 설정은 주제와 캐릭터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주제를 더욱 강화하고 캐릭터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주제에 따라서 숲속의 오두막이나 조용한 바닷가나 아니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전부 다 통합시켜줘서 어, 통합하는데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불안한 마음을 다루는 주제라면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편안한 배경과 어, 그 지원적인 이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주제와 캐릭터의 감정 흐름에 잘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그 생성 AI, 챗GPT에서 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프롬프트에다가 대화를 할 때는 이미지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 글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 보여줬던 예시처럼 그 글을 통해서 챗 GPT가 상상하는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요청이 제대로 되면은 챗GPT는 원하는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엉뚱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계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그 대화하는 방법, 숲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대화를 이렇게 그 선정을 했는데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첫 번째 주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요소 주제나 자연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힐링 세계관은 어떤 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캐릭터 선정이 되겠죠? 사용자가 주인공인가? 어, 챗 GPT가 조력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탐색이나 부드러운 질문들을 하는 텍스트를 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힐링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명상 활동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 결론은 평화의 지와 미래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힐링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힐링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현재까지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잘 만들면 생성형 AI, 인공지능은 거기에 맞게 잘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엉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할 때는 이렇게 순서 1, 2, 3, 4, 5, 6을 잘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 요즘에 설계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된다. 힐링 대화 과정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단계에서는 힐링 주제와 감정을 설정하고, 2단계에서는, 세계관을 설정하고, 3단계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4단계에서 대화의 흐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5단계에서 감정적 피드백을 방영하면서, 그래서 6단계에서 힐링 대화로서 이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세계관을 설계를 하는 과정을 만들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줄 알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프로그램,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기획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기획하는 과정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게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세계관 힐링 메시지 또 연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상호작용, 세계관과 메시지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체화시키면서 그다음 배경 설정을 어떻게 하고 이 세계관을 잘 만들고 힐링 메시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심리적 안정이나 감정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과의 메시지의 상호작용을 딱 떨어져서 잘 보시면 여기 기울기가 딱 좋죠. 이 중에서 이 세계관과 힐 메시지 중에서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진다든지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은 안 되고 이게 조화 있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 힐링 메시지가 어떻게 이 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메시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관 할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상징적 메시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세계관은 일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적 깊이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늑한 방에서 어떻게 감정적 깊이를 강화시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이 간단한 자연을 만들어야 되면서 상세하고 설명적인 복합적인 대화를 조화 있게 만들어주면 아까 그런 좋은 예시에 있는 것처럼 좋은 메시지가 이미지가 영상과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과 이 힐링 메시지가 이 상호작용을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만든 것처럼 힐링 메시지의 이 세계관은 이와 같은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한번 잠깐 이렇게 제가 이미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힐링 콘텐츠를 기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실습 목표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게 먼저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 어떻게 그 힐링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런 실적인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론적인 경험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거를 그 챗GPT와 상호작용하면서 이걸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제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 세계관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힐링 컨텐츠와 대화를 어떻게 설정할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그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힐링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두 번째 세계관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힐링 대화를 설계를 하고, 네 번째 피드백을 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정과 재구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 이걸 설계를 마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입니다. 이런 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 순서대로 만들어 가면은, 좋은 힐링 컨텐츠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 만들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먼저 감정적 분위기를 가지고 아까 예시는 다 들어서 해봤지만 평화로운 숲이나 잔잔한 바다 같은 감정적 분위기와 상황 설정은 이제 어둠을 극복하고 평온을 찾아주면서 친절한 캐릭터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연스러운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감정적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공감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세계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인문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지금 제가 설명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 정말 챗GPT와 이미지와 영상과 사운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주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아마 새로운 미래의 자기가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익화시킬 수 있는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 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연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웹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 내가 이 그림을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걸 직접 시각 그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익혀 가지고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그런 세계관을 그 스토리를 가지고 챗GPT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인문주간 만족도 조사를 꼭 하셔가지고 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 있으면은 마인드94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인문학 연구소의 그 교수로 있는 백형기입니다. 감사합니다.